집이 한 30개가 있으면서 명도와 집수리와 임대에 놓고 공실이나 민원들을 내가 중간에 만약에 놔버리고 포기했으면 아니면 처분을 했으면 저는 지금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, 분명한 거는 다음번 낙찰할 때 한층 성장을 한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. 최근에 낙찰을 또 하나 받았어요. 이게 약간 하자가 있어 보이는 물건이었는데 안전하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왔어요. 그래서 유찰이 막 한 7, 8번 된 건데, 그리고 또 누가 미납을 했어. 드러낼 수가 없어요. 네. 이상한 사람 취급, 야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그냥 듣고 있는 사람들. 그래서 그분이 저희 와이프한테 반지상 작가님의 영상을 추천해 주셨어요. 저는 아예 몰랐어요. 그리고 제 와이프가 이런 것도 있대 하면서 알려준 거를 보면서 왠지 이거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던 것 같아요. 저희 와이프도 저야 뭐 직장 다니는데 큰 무리가 없지만 와이프는 직장 생활에서 좀 힘든 게 많아가지고 가능하면은 퇴직을 시켜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, 그리고 사실 저희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뭐 당장 나중에 그 집에 들어가도 또 대출 받으면 원리금 상환도 고민인데 거기다가 아이까지 이제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복합적으로 짐이 되느니 이 순간 내가 탈출구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어도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, 지금까지는 유행 한 방을 말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거가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금 고민을 해보다가 수강료가 과거에 그렇죠. 제가 맞아요. 치렀던 수업료에 비하면은 푼돈이지만 과거에 제가 아유. 돈을 잃으면서 했던 것보다는 아 이거 큰 돈이죠. 그래서 고민하다가 수업을 신청해서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은 그래도 잘 맞았으면 좋겠다는 소망과 바람이 좀 들긴 하는데, 선생님 말씀한 거에서 되게 공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, 이런 투자에 대해서 권장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저도 지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, 특히 내 가족들한테도 권장을 당연히 하잖아요. 내 생각엔 좋다고 생각하니까. 월세 받는 그런 경험을 저희 누나가 먼저 경험을 했었어요. 누나는 뭐 경매로 한 건 아니었고 지방에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를 월세를 받고 있었는데 그 세입자가 마음고생을 좀 시켰어요. 그러니까 월세를 되게 많이 밀린 거야. 그래서 명도 소송까지 막 하고 그래서 겨우 세입자를 내보냈는데, 거기서 결론 내린 게 나는 부동산이랑 잘 안 맞구나 하고 시장을 떠난 거야. 누나랑 부딪힌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, 그때 누나한테 들었던 생각이 정확히 그거였어요. 아니 나는 명도 소송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. 근데 임대업을 하는데 처음에 그런 일을 만났다라고 하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, 그 경험을 앞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큰 일은 벌어지기 쉽지 않거든요. 근데 거기서 이제 월세는 안 한다라고 하는 순간 경험은 어쩌면 쓸모없는 게 된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얘기는 뭐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아깝지 않았나라고 생각도 했거든요. 근데 나는 선생님 말씀이 되게 공감이 되는 게, 저도 집이 한 30개가 있으면서 요새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. 했던 명도와 집수리와 임대에 놓고 공실이나 민원들을 내가 중간에 만약에 놔버리고 포기했으면 아니면 처분을 했으면 저는 지금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생각도 되게 많이 들고, 분명한 거는 배운 게 나도 하면서 있으니까 다음번 낙찰할 때 한층 성장을 한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. 제가 사실 최근에 낙찰을 또 하나 받았어요. 이게 약간 하자가 있어 보이는 물건이었는데 내 생각엔 되게 안전하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왔어요. 그래서 유찰이 막 한 7, 8번 된 건데, 그리고 또 누가 미납을 했어. 세금이 엄청나 보이는 당해세 부분이 엄청 커서 미납한 모양새가 돼 있는 거였거든요. 근데 여러 가지를 따져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. 제 생각에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베팅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아직 결론은 나진 않았는데 오늘 또 확인해 보니까 서류 열람하면 미납했던 사람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되게 무례할 수 있는 질문일 수 있는데, 그분한테 전화해서 내가 서류도 열람해 보니까 문제가 없는 거야. 그리고 그분한테도 물어보니까 왜 미납하셨는지 불편하지 않으시면 좀 답변 좀 해줄 수 있냐. 항상 저는 좀 어려운 포지션을 하거든요. 나 공부해가지고 거주하려고 사실 받은 건데 좀 도와줘, 이런 식으로 화양 거짓말을 하긴 했는데, 본인은 시세보다 좀 비싸게 사서 그냥 미납한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순간 그분은 불편한 얘기일지라도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
그 세금 때문에 미납한 것처럼 모양새는 네. 보였는데 비싸게 사서 그랬다고 하니까 음. 갑자기 마음이 쑥 내려가는, 마음이 되게 편해졌던. 근데 그런 물건을 내가 찾을 수 있었던 건 수없이 많은 제 나름대로의 실패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요새 보는 것들은 그런 물건을 보는 것 같아요. 교육생분들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니까 교육생분들이 안 보는 거를 선생님도 나름의 시세 차익을 할 때 배팅을 좀 한 거잖아요. 오르는 쪽에 배팅을 한 거잖아. 네. 예전에는 그 배팅을 한다는 단어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고 시세 차익 이만큼을 버는 거에 대해서 저도 아직까지 불편한 생각이 있긴 한데 네. 옛날하고 입찰할 때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약간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는 게 있어요. 이건 위험한 물건인데 위험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작은 물건을 요새는 되게 많이 해요. 뭐 내가 실력이 늘었다기보다 제 상황적으로 교육생분들한테 권장을 한 물건하고 경쟁을 하는 게 내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고 이거를 만약에 내가 실수를 한다 그러면 교보제로 쓰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내 나름의 수업료를 계속 지불한다는 생각으로 입찰 보증금을 안 되면 포기해야지 이건 내 나름의 수업료야 라고 생각하면서 온 것들이 또 누적이 되니까 많이 배우게 된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. 오히려 이제는 이거 되게 모순적인 걸 수도 있는데 작은 실수는 해봐야지를 생각하고 온 거예요. 그랬더니 오히려 더 많이 배우는 것도 있고 오히려 실수를 덜 하게 되는 느낌까지도 들어요. 그러면서 삶이 이거 되게 모순적이구나. 내가 이거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실수 안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실수를 되게 많이 하고 반대로 이거는 내가 실수를 한번 해봐야지. 실수한 거를 나는 수업하면서 좀 보여줘야지 라고 생각한 게 오히려 실수가 없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그러면 나는 삶의 태도를 앞으로 어떻게 잡고 가야 될지가 이제 명확해진 거거든요. 내 나름대로는. 그러면 오히려 실수를 더 보고 가야겠구나. 큰 실수를 한다는 거 위험한 거겠지만 이건 작은 실수를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오니까 제 나름대로는 더 큰 성과가 돌아온다고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. 그게 난 되게 재밌더라고요. 작가님 영상에서 제가 이제 보면서 많이 배움이 됐던 거는 조금은 그냥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 안 하고 사는 그런 삶의 태도들을 이제 작가님께도 봤고 또 같이 교육생분들 중에도 그런 너그러우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랑 또 비슷한 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뭔가 맞아. 완벽하게 내가 사람이 되게 불완전한 존재인데 맞아요. 그 스스로는 뭔가 완벽한 척하거나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본인의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이지 않나. 오히려 그러다가 그르치고 그러다가 뭔가 챙기지 못하고 원래 그냥 그걸 인정하고 접근했으면 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